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온 나라가 비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규제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라 농업 분야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농업 분야로 불똥이 튈 경우 대일 수출 물량이 많은 파프리카와 김치, 토마토 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농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일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조치 여부는 한국의 대응에 달려있다면서 당연히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추가 제재 조치가 농업 분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일 농식품 수출액은 1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 상당입니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파프리카, 김치, 인삼, 토마토, 백합 등입니다. 물량으로 살펴보면 대일 농식품 수출 물량은 77만 1,400톤,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량 418만 3,500톤에 18.4%에 달합니다. 파프리카는 수출 물량의 99.5%를, 토마토는 66.1%를 일본으로 보내고 있어 농가들의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수출길이 막힐 경우 물량이 국내로 쏟아져 내수 시장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이 농업 관련 품목의 한국 수출에 규제를 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약 품목은 바로 종자와 농기계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종자는 1,262만 달러 상당으로 전체 종자 수입액 가운데 10%가 일본산입니다. 농기계는 사정이 더 심각해 지난해 4분기 농기계 수입액 가운데 거의 절반에 달하는 2억 6,042만 달러어치가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농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우려가 단순히 기후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일본은 한국 채소류의 수출이 급증하자 식물 검역소 인원 부족을 이유로 하루 검역 건수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식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잔류농약 검출을 내세워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신선농산물 검역 방식을 샘플 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 시장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농자재 또한 제재 조치에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대일 농식품 수출 점검 회의를 열고 수출 유관기관, 대일 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른바 경제 보복의 불똥이 농업계로까지 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촌에서 각종 사고와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범인을 잡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 도로에 설치된 CCTV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CCTV 부족으로 인해 치안 공백을 겪고 있는 농촌 마을의 현실을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의 한 마을. 지난 4월 마을 입구에 자리한 고구마 저장고에서 큰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저장고에 보관돼 있던 시가 15억 원어치 상당의 고구마가 전부 타버렸고 불이 근처 밭까지 옮겨 붙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200만 원 손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또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지만은 우리도 알도 못해요. 하지만 화재 사고가 난 지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누가 불을 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고구마 저장고가 큰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 설치된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화했다가 끄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버려져 있는 저 라이터도 주워가지고 제가 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뭐 지금 경찰이 뭐 이렇다 할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탁 트니까 밖에도 하나가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안에
촬영해 CCTV가 촬영했어야 되는데 생각한 김에 더위가 그렇게 큰 더위인데도. 전남 무안의 또 다른 마을. 이곳에선 누군가 일부러 밭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멀쩡한 밭에 소금을 잔뜩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밭을 뭐 요것저것 좀 갖고 왔는데 밭에다가 막 소금을 뿌려놓은 거예요. 해코지를 했는데 전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죠. 귀농을 앞두고 밭에서 정성껏 키워온 작물의 절반 이상이 못 쓰게 된 상황. 어떻게든 범인을 찾아내려고 강력계 형사까지 동원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밭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증거물을 버스에다 의뢰해서 성분 감정하고 해보고 핵심 받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 사람들 주인하고 관련된 사람들 탐문 수사도 하고 근제추를 해가지고 압축해서 수사를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농촌 지역에서는 CCTV 설치 부족으로 인해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미제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CCTV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CCTV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농촌이 치안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수인 만큼 농촌 마을의 CCTV 설치 의무화 방안과 함께 각 지자체의 과감한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최근 열대 거세미 나방이 국내에서도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 8월에 열대 거세미 나방 국내 확산에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성충의 발생 경로가 늘면서 열대 거세미 나방 개체 수도 내달까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농가들이 열대 거세미 나방의 국내 확산을 막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 2달여간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8월까지 열대 거세미 나방의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입니다. 이런 분석이 나온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애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5월 22일에서 23일경. 이때 생긴 애벌레가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살아남았을 경우 7월 무렵부터 성충이 되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중국 산둥성에서 처음으로 열대 거세미 나방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그간 중국 남부 지역 일대에서만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생해 국내로 유입된다고 추정해왔지만 이제 상둥성 일대까지 발생지가 확대돼 국내 유입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중국에서 비례한 나방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한 나방들이 합쳐지면 마리수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 결과로 7월, 8월이면 피해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자주 보시고 빨리 발견해서 등록된 적절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특히 옥수수와 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유명해 국내 옥수수와 벼 농가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열대 거세미 나방을 벼멸구와 멸강나방처럼 매년 한국으로 날아오는 비례해충이라 여기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기작 재배가 가능한 옥수수는 8월까지 옥수수 주산지에 대한 예찰을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작물인 벼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열대 거세미 나방이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열대 거세미 나방 발생 양상을 살피고 천적을 탐색하는 등 효율적인 방제 기술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양돈 농가의 직접 처리 잔반급여 금지가 예정대로 이달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가 이달 내에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직접 처리 잔반급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경로로 꼽히는 만큼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명 ASF의 주요 전파 경로로 꼽히는 양돈 농가의 직접 처리 잔반급여가 이달 내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재욱 차관 주재로 ASF 관계부처 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양돈 농가 잔방급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ASF 방역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 직후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직접 처리 잔방급여 금지 조치를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 환경부도 지난 5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양돈 농가가 잔반을 직접 열 처리해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심사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급여 금지는 8월쯤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야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미 관계부처 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며 잔반급여 금지 연기를 일축했습니다. 12일로 예정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달 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금요일 날 규제 심사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부 일정대로 만약에 한다면은 큰 이견이 없으면은 7월 중에는 시행을 하도록. 농식품부는 잔반급여 양돈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급여 금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교육과 대체 처리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모색할 예정입니다. 전국 양돈 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한 ASF 혈청 검사는 8월 10일까지 완료될 전망입니다. 7월 3일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남북 접경지역 14개 시군 624농가 등 1,500여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농식품부는 취약지역인 특별관리지역과 잔반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해 ASF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 외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서도 주 1회 현장 점검과 전화 예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ASF 발생국 공항 전광판 등을 활용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불법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 취업 교육기관 및 국내 업종별 교육기관을 통해 ASF 관련 교육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여성 농민을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 혜택을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5만 제곱미터 미만 농가 중 만 20세에서 73세 미만 여성들이 자부담금 3만 원을 내면 15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5만 원이 더 늘어난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용처 역시 의료와 유흥, 사행업종,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과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도청 자바센터 인근의 꼬마농부 체험학습장에서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는야 꼬마농부 체험학습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에서 마련한 꼬마농부 체험학습장은 미래 주역인 아이들에게 농작물 재배 방법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곳입니다. 도는 이 학습장을 일회성 체험이나 흥미 위주의 단순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텃밭에서 농작물을 직접 가꿀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8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계약 출하 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 즉 최소 월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을 월급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도는 먼저 감귤과 만감류, 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창원시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인 드론 방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제는 급경사지를 비롯해 기존의 방제가 어려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저독성 약재를 물에 희석해 항공 살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10m 이내의 낮은 고도에서 정확히 약재를 살포할 수 있어 비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새로운 농정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해나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대통령 직속의 농업특별기구인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거였는데요. 농특위란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농정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2002년에 처음 실시됐던 농특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폐지돼 농업계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접어든 올 4월, 농특위가 정식 출범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번 농특위는 농경제학자인 박진도 위원장을 필두로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명, 민간 위촉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1분기마다 1회씩 전체 본회의를 열어 다양한 농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농업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예정인데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농특위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였던 것과 달리 이번 농특위는 실질적인 농정 개혁을 이루고 농정의 전체적인 틀을 설정하는 협의기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농업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기존 농정 틀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소통을 통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슬로건처럼 농특위가 우리 농어민들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